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톡파원 25시, 톡파원 25시 이번 주에도 아주 많은 상식을 학습하는 공부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에 쏙 들어왔던 부분은 우리가 오대꼴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향수를 좀 희석해서 농도가 좀 낮은 것을 오대꼴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데콜롱은 쾰른의 물, 독일의 쾰른의 물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향수의 발상지가 쾰른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저는 이제 그렇게 방송을 보면서 해석을 했습니다만 제 해석이 틀리면 여러분들도 한번 상식 좀 풍부하신 분 댓글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찬원 씨는 초콜릿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번 주 톡파운 25시에서는 이찬원 씨가 완전히 초콜릿에 푹 빠진 것 같습니다. 특히 벨기에 초콜릿의 깊이, 그 맛에 홀딱 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찬원 씨는 초콜릿 얘기가 나올 때마다 흥분하고 나줘 하는 그러한 이찬원 씨뿐만이 아니라 그런 장면이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 톡파원 25시는 우리가 몰랐던 세계의 구석구석 문화를 알려주고 있어서 기다려지게 됩니다. 특히 벨기에는 우리에게 많은 것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줄리안이 벨기에 사람이라는 것 이외에 우리는 벨기에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초콜릿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에서 머물러 있었죠. 근데 알고 보니 벨기에는 유럽의 숨은 보석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EU 본부, 유럽의 정치, 경제에 통합된 기구가 벨기에,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수도가 브뤼셀이다. 벨기에 브뤼셀이다. 그러니까 본부가 어쨌든 벨기에 브뤼셀에 있다는 것은 유럽연합의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유럽이 다 모인 유럽연합, EU의 연합의 수도가 브뤼셀에 있다는 거, 어디 가서 좀 지식이 있는 척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벨기에에도 역시 성당, 고딕 양식의 성당을 보자마자 이찬원은 바로 세계에서 가장 예쁘고 화려한 그런 고딕 양식 건축물이다. 이렇게 또 머릿속 지식을, 뇌피셜이라 그러나요? 뇌피셜은 아니죠. 지식을 또 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줌 싸는 동상,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줌 싸는 동상이 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 오줌 싸는 동상은 알았지만 그게 또 벨기에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처음 알았죠. 근데 이 벨기에 오줌 싸는 동상은 시에 복원이 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것은 그냥 이미테이션이라고 그럴까요? 이미테이션이 있고 그 오줌 싸는 동상은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적당한 시기를 두고 각국의 옷을 좀 갈아입히는데 한복 입은 오줌 싸개 동상도 여기에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빅톨 위고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 이 오줌 싸개 동상이다 라고 칭찬을 했답니다. 그리고 벨기에가 만화가 그렇게 유명한 곳이래네요. 저는 책 읽는 거를 싫어해서 절대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화책도 저는 안 보니까요. 스머프라는 만화 제목은 알죠. 아이들이 많이 보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이 벨기에 만화라는 거, 또
땡땡이라는 이 만화도 벨기에. 그래서 이 땡땡이라는 만화를 저작한 사람은 유럽 만화의 아버지라고 불린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도 굉장히 만화 벽화가 많아서 지금 만화를 모티브로 해서 드라마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만화 산업이 얼마나 큰 지식 산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벨기에가 이렇게 만화 강국이라는 것도 저는 처음 알았고요.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처음 아는 게 많을 수밖에 없죠. 아는 게. 그리고 벨기에 초콜릿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찬원 씨는 이 벨기에 초콜릿을 벨기에에 갔다 오는 여행하는 사람한테 아마 선물을 받아서 이미 먹어본 듯 했습니다. 먹어봤다 그럽니다. 그런데 달지도 않으면서 아주 사람의 미각을 마비시키고 자극시키는 그런 특별한 맛을 가지고 있는, 저는 그렇게 그렇게 벨기에 초콜릿이 맛있다 하는 것을 못 느꼈는데 이제 그 미식가들은 아마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합거리도 프랑스 홍합보다는 맛있다. 그러니까 이 벨기에는 문화적 유산이 많은 곳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니엘, 그 정말 성실한 우리나라의 이제 국민이다시피 한 다니엘 씨가 또 본인의 고향 쾰른을 갔습니다. 쾰른을 갔습니다. 근데 이 쾰른에 있는, 쾰른 하면은 대표적인 것이 쾰른 대성당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딕 양식의 최고 걸작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세 건축물의 보석이라고 하고 쾰른의 자부심이라고 할 만큼 이 쾰른 대성당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도 이 연합군이 폭격을 여기 쾰른 대성당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쟁을 하더라도 세계 문화유산은 폭격하지 말자, 이런 암묵적 약속에 의해서 이 쾰른 성당이, 대성당이 보존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맛집 투어를 나섰는데 세계적으로 음식 맛이 가장 없는 것이 독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의 맛집 투어도 무슨 아프리카, 중동 이런 음식점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이 왜 음식 맛이 없나 생각해 보면 독일은 굉장히 생활에 충실한, 실생활에 충실한, 그리고 거품이 없는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면 성실한 생활을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문화는 별로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독일 맥주가 유명한 것도 사실이지만 독일 맥주도 그냥 그 컵이 뾰족하게 길지 않은, 크지 않은 그런 모습의 절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는 그 음식점도 그냥 화려하지 않고 상차림도 화려하지 않고 검소 그 자체, 음식 문화도 그렇게 해서 음식도 오버해서 많이 먹거나 상차림을 거하게 먹는 그런 나라가 아닌 듯합니다. 그것이 아마 독일이 세계의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단단한 국가로, 튼튼한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국민의 의식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전통 음식을 찾아갔습니다만 전통 음식 역시 화려하지 않은 상차림. 근데 쾰른 맥주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구두쇠 영감이 잘 살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런 검소함이 경제적으로 부국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시 독일도 초콜릿으로는 유명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아마 왜 초콜릿이 유럽의 국가에서 발전했는지는 전 그것까지는 연구해보지 못했습니다. 역시 다니엘은 그 향수도 샘플, 이게 손가락보다도 작은 샘플을 사왔는지 구해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탈리아 노포 오래된 샵들을 또 이제 이탈리아에서 보여줬는데 113년 된 서점,
113년 된 서점. 참 유럽들은 유산을 잘 보존하고 잘 유지하고 그것을 뒤집어 엎지 않기 때문에 유럽 문화는 지금 오늘날의 모든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카페도 262년 된 카페가 그대로, 찬원 씨가 또 이때 얼른 우리나라로 치면 영조시대다. 영조시대에 만들어진 카페가 아직도 영업하고 있다. 3대째인가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죠. 그 다음에 고미술도 그 카페의 전시를,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차원이 다르죠. 유럽 사람들은 문화적으로는 정말 신생 국가들하고는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또 여기서도 향수 샘플을 구해왔던 거예요. 제가 마지막은 잘 못 봤는데 어쨌든 이러저러한 많은 또 공부를 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